부유방은 태아 상태일 때 퇴화가 되고 태어날 땐 없었어야 했는데 부유방이 없어지지 않고 출생 후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방은 부드러운 지방과 단단한 유선이 섞여 있습니다. 겨드랑이 살처짐은 모두 부유방인데요. 지방이 많은지 유선이 많은지는 사람마다 퇴화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확률적으로 유선이 많은지 지방이 많은지는 엑스레이 검사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술 전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부유방의 두께와 밀도를 파악한 다음 개인별로 상황에 맞는 수술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방 수술은 3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특정 공간의 조직은 없애고 피부를 얇게 만드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때문에 약간의 두께는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거해줄 공간의 볼륨이 거의 지방만 있는 지방형 부유방이라면 지방 흡입만으로도 충분히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유선의 크기 자체는 아주 작습니다. 많이 퇴화가 된 거죠. 제가 크기가 작은 부유방입니다 라고 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저는 부유방이 큰데요 이렇게 깜짝 놀라세요. 아마도 보기 싫은 부분인데 수술에 효과가 없을까봐 불안해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부유방 수술은 겨드랑이 불룩함을 없애고 정상 체형으로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유선이 적은 부유방을 흡입하는 방법만으로 수술하셔도 충분히 예뻐집니다. 만약 엑스레이상에서 제거될 공간에 유선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유선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흡입만 하면 결국 그 단단한 유선이 남아서 멍울이 겨드랑이에 달려있는 느낌이 들고 다 제거가 되지 않는 모양이 됩니다. 지방 흡입으로는 유선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광범위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늘어난 피부의 면적까지 속조직과 함께 제거해주는 피부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부유방은 또 하나의 가슴인데요. 진짜 가슴하고 똑같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유선이 많거나 반복되는 요요로 살이 붙으면 부유방도 같이 찝니다. 미혼일 때는 작았는데 임신 출산을 겪으면 더 늘어지게 됩니다. 부유방이 점점 커져서 왔어요 하는 증상은 유선이 종양 같은 개념이라서 자라는 게 아니라 부유방이 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탄력이 없어져서 피부 절제를 하지 않고는 부유방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유방이 신경 쓰인다면 가능하면 작을 때 수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커져서, 그러니까 처져서 수술하면 피부 늘어짐이 남아서 수술 후에도 오히려 부유방이 더 제거가 안 된 것처럼 보이거나 흉터가 남더라도 피부 절제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피부 절제술을 해도 늘어진 피부를 다 없앨 수가 없어서 2번 이상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조직의 밀도와 피부가 늘어난 정도, 이 2가지를 가지고 환자분 각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수술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 부유방이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지만 그렇게 만드는 방법은 부유방의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